안녕하세요. 저는 KBS 14기 성우 성선유입니다. 성우된 지 50년 됐고요. 애니메이션 녹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쿵푸 팬더 4 카멜리온 역할 했고요. 샘같이 1호 행방불명의 유바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마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로는 우피 골드버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영혼의 그 점장이 역할, 시스터 액트의 수녀님 등등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김희선입니다. KBS 23기고요. 저는 올해 35년 됐습니다. 저는 연기도 물론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더 기쁨을 느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성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50기 시험 치르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50기 전속 성우가 발표됐어요. 두 분 다 처음에 대본 받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대본 받고 이번 시험은 주인공 뽑으려고 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목소리 좋고 아주 잘생긴 미남 목소리의 연기자, 여자도 아주 예쁜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의 그 연기자를 뽑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 김희선 선생님은요? 저는 미리 성우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성우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대본을 보면서는 네. 그 연기 같은 경우는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주 포인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레이션은 서브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가의 감정 표현이 참 어렵겠구나. 이걸 잘 표현해내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연기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내레이션 단락인데, 연기 단락에서 만약에 실제로 본인이 이 배역을 맡았다면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셨을까요? 어제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감정 변화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세 가지의 변화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MZ 세대라 그냥 보면은 되바라진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 효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인생살이의 이런 아픔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는 요거를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똑부러지게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감정 변화가 세 번 변한다는 거,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대본을 보면 세 번의 감정 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딱딱딱딱 있어요. 어디요? 일단 그 가장 크게 세 부분이라는 건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좋아서부터 아빠가 깨어나셔가지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 이제 효심. 그 다음에 제가요 뭐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뭐 그렇게 컵라면을 아침 때우고 점심 때우고 완전 서울살이가 개집살인 거 아시죠? 라고 했을 때의 그 인생살이의 어려운 거. 그리고 소신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왜 커피 내기 그만해요. 회식은 점심으로 끝냅시다. 라고 말하는 요 부분. 당당함. 그렇죠. 요 부분을 잘 표현해 주시면 돼요. 성선 선생님이 덧붙이실 말은요? 아니 덧붙일 것까지는 없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좀 말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게 얘기하는 거랑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는 거랑 죄송한데요. 저 좀 그만 좀 얘기하고 나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약간 소심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요즘 KBS의 이제 라디오 문화관이나 KBS 무대의 연출 방향의 이걸 들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흐름. 그런데 이제 지문에 막혀가지고 지문 때문에 이거 읽고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냥 뭐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화법을 넣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기가 이 상황이 돼서 말하는 것처럼 네. 대본을 보고 읽는 것 같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학생들이 이 전체 대본을 충분히 외울 수 있으니까
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외우다 보면은 대본에 시선을 가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시선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첫째일 것 같아요. 내레이션도 외워야 되나요? 내레이션 쪽은 어떠세요? 내레이션은 그렇게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내레이션도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게 아니라 말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하면 읽는 게 되거든요. 발음 정확하게 똑똑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김희선 선생님은 나레이션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여기 아까 제가 서브텍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잘 살려야 돼요. 태수 씨가 결국은 우리 아빠거든요. 예, 아빠를 누구씨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딸의 맏딸인데요. 그리고 그 아빠가 투병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본다. 아빠의 그 삶의 무게, 아빠는 실은 개혁을 원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위해서 양복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에 걸렸어. 그리고 나는 근데 그걸 아빠 배 뚱뚱해 이러고 그러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거를 이제 부고를 이렇게 아빠가 이런 말을 전해드리랬어요. 이렇게 전할 때 너무 슬픈 거는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전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어,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최소한 이 인물에 대해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입에 익으면 그 다음은 잠깐 접어두고 이 아빠와 나의 관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 상황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마음에 담고 이 연기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레이션 전문 성우로도 유명하신데요. 어떤 사람이 뽑힐 것 같으세요? 요즘의 화법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사람이 맞아.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도의 연기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지고잉.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 인물을 파악해야 돼요. 이 인물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가장 어려운 파트 세 군데를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것 같은 파트 세 군데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지신 분이 먼저 하시는 걸로.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 김희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참 조리 있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할 거 없어. 무슨 가위바위보를 해 이런 데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 선배님 말씀만 들어요. 저는. 가위바위보 하시죠, 빨리. 아니 우리 얘기 다 한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하잖아. 아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똑같이 내네. 아니 너무 웃겨. 다시 하시죠. 명혼의 단짝. 다시 하시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무 웃긴다. 가위바위보. 안 되겠네요. 선배님 안 제가 되겠다. 먼저 할게요. 그래, 먼저 해.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똑같이 내는 거 처음 봤다 네, 진짜. 그럼 김희선 선생님 먼저 어려운 파트 세 군데 짚어주시겠어요? 어디 내레이션에서 제가 먼저 볼까요? 내레이션. 내레이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 두 딸을 길러내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반복했다. 이게 진짜 아빠를 사랑하는 그 딸의 마음이고 아빠의 어려움을 알게 된 딸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태수 씨 또한 견뎌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태수 씨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가 부르고 불러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자, 몰랐다가 아니라 그거를 몰랐던 나에 대한 실은 자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잠식해가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어떤 병이죠?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감정을 섞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빠 얘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게 전과 후를 나누는 두 번째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부분은 생각이에요. 생각. 감성적인 표현,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이고, 뒤는 장례식장으로 와서 이제 흐름 서사가 됩니다. 요런 것들의 변화를 잘 주셔야 돼요. 문단 잘 나누시고 요 부분 살짝 퍼즐 주시고 톤 변화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러 화를 내기도 했다. 문장이 짧지만 이 안에 웃는 사람,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의 요것들이 보이도록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다. 다음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삶을 버티는 행위였다. 마지막 엔딩 잘해주시고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감정이 끝까지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으로 중간에 하다가 끝이야. 얼른 끝내야지.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내레이션은 그냥 안정된 표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루룩 가지 마시고요. 너무 애잔하게 가셔도 안 되고요. 너무 감정 빼셔도 안 돼요. 요 인물 끝까지 유지하는 거. 네, 근데 참 어렵죠. 말로는 감정 뺀다, 감정 넣는다, 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최대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나눠서 여기서 세 문단으로 나눈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여기까지가 네, 그냥 네, 하나의 맞아요. 문장으로 가고, 거기서 병원에서부터 소리가 톤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다르다고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문장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자에게 더 각별했다까지가 가고, 거기서 또 한 문장, 그 다음에 오후가 되자 해서 또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이 해서 상황이 또 바뀌니까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약간의 그 감정 표현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그리고 그렇게 문장이 나눌 때 바로 후까지 마시고요. 잠깐 쉬는 거, 쉬고 공간을 갖는 거. 맞아요. 그 여백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백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럴 때 뭔가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가다가 중간에 길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연기라는 건 거미줄처럼 끊어지기 쉬운 얇은 줄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연습량이 보입니다. 연습량이 부족한 사람은 뽑히지 않아요. 그만큼의 내공을 쌓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죠. 내공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끝까지 잘 해결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KBS PD들한테 물어봤어요. 뽑을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냐고 그랬더니 발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물론 보이는 부분은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음이 잘 되는 사람은 1차에서 다 뽑힌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그 다음 요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감정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는 녹음하기 직전까지 이 인물을 살아야 돼요. 이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럼 연기 파트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엔 성선녀 선생님부터. 네, 우선 KBS PD들은 심사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공간을 갖고 연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공간을 갖고 어떻게 연기를 하나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 말하는 순간에서 여기서 여기부터 1문단은 좀 빠르게 했으면 사이를 2박자, 3박자 줬으면 그 다음에는 한 5박자, 6박자 쉬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디는 좀 빨리 갈 수 있고 어디는 말을 천천히 갈 수 있고 어디는 쉬는 시간을 한 박자 쉴 수 있고 어디는 5박자 쉴 수 있고 그리고 대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디는 음정이 높았으면 어디는 내려가고 이렇게 변화 있게 하는 걸 공간 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 있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변화를 찾아. 근데 그게 어색하고 억지로 꾸미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상황이 된 것 같이 이게 공간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서 첫 번째 단락의 챕터의 문제에서 어디가 그런 부분 같으신가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 거기에 실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우리 성우 연기를 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서서 그냥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얘기를 뭐 외우지 못한다면 이렇게 들고라도 해도 되니까 몸을 좀 써가면서 실제 어떤 사람한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뒷부분 이제 나오니까 네. 그렇게 몸을 좀 써보세요. 네, 몸을 옥상에 쓰면 올라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이런 단문을 할 때 호흡을 놓쳐요. 여기에 있는 대사만 해요. 그런데 대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호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사 보석에 보면은 미안하다는 말에 그러고서 가로 열고 닫고 미안하다는 말에 감사해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감사해요가 이 전체 감정 속에서 지가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약간 울다가 감사해요 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거 다 놓쳐요. 그런 호흡을 놓쳐. 그리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안에 호흡을 넣으면서 감정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을 못 넣고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감사해요. 제가요.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제가요 할 때도 제가요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감사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호흡을 다 빼먹고 이 안에 있는 문장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연기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죽어있는 연기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 있는 호흡을 잘 찾아서 자연스럽게 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꼭 집어서 여기는 진짜 어렵다를 한 군데만 해주세요. 어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좀 더 살아서 택도 없지만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보다 이 표현은 좀 깊이가 필요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딜까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좋아서 뭐 이럴 때 말할 때 요 부분의 요 감정.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벅찬? 예 보자.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방금 전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가 깨어나셨다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이제 회복하실 일만 남았대요. 그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렇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대본 속에 없는 호흡, 웃는 거, 우는 거 이런 게 네. 연기를 잘하다 보면 절로 나오게 되는데 네. 그거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어렵고 네. 그 연기의 감정 속에 빠져서 아까 우리 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몸을 막 움직여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연기를 해야 연기가 살아있는 연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에서부터 가로하고 신나서 제잘 가로 닫고 제가요 할 때 호흡 바뀌는 게 어렵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심호흡 용기 내서 허락받고 오케이 하자 뭐 이런 지문이 있거든요. 네, 이 되게 실제로 한번 지문을- 보시죠. 학작은 대출 상한에 요번에 성선 선생님이 한 거. 어디요? 어디? 밑에서 나 다섯 글씨가 번째 줄. 작아서. 다섯. 여기요. 학생 어디? 대출 상황에 학자금 대출 상한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 많고 심호흡 용기 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호흡이 바뀔 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 많고 근데요 저 부장님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호흡이 근데요 막 그러니까 근데요가 여기 없는데 마음속으로 근데요를 생각하고 그 호흡으로 바뀌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근데요 같은 호흡을 내주는 거지. 근데요 같은 호흡이 뭐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비싸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 많고 근데요 이렇게 그런 호흡. 그러면 그 근데요를 안 하는 대신에 저 부장님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호흡이 어려운 거니까 김 선생님께서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니까. 아니 무슨 우리 훈련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위부터 올라갈게요. 네. 월세는 또 왜 그렇게 비싸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생활비에 돈 나갈 구멍은 너무 많고 저 부장님이랑 터놓고 얘기하는 김에 수신 발언 하나 해도 돼요? 그렇게. 커피 내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어떻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바꾸세요? 이건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정 바뀌기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음.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잘하거든요. 3차까지 가면. 음. 그러면 그들을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까는 이렇게 변화를 잘 주는 사람. 그렇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공간 연기예요. 이 네. 변화를 잘 주는 게 공간 연기예요. 이걸 좋아해요. KBS PD들은. 실제로 이거 녹음한 기존 성우들의 버전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거든요. 들어봤죠. 네. 좀 그것과 다르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 후배가 이 연기를 참 재밌게 잘했어요. 이거 MZ 세대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나름대로 이게 요즘 SNL에 뭐 김하영 씨나 네 실제로 뭐 많이 연기들을 했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예쁘게 내야 된다 어쩐다 이거를 너무 여기는 이 연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기는 감정 변화를 더 핵심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 문학관 내레이션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1차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중요해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있구나, 자신이 없구나가 나오는데요. 자신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 나는 KBS 성우다라는 자신감. 마음을 먹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즐기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드라마 이 녹음을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나는 좋아. 이런 마음을 갖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예. 연습량으로 채우세요. 노력으로 채우십시오.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다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수험생들에게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같이 할까? 자, 하나, 둘, 셋.